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분 탐정하시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박승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 위를 지나는 수많은 택시들 참 편리하죠. 그런데 다양한 성격의 택시 기사님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헤쳐볼 오늘 이 사건도 바로 이 택시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자, 세 가지 단서 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택시 안입니다. 이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가 많이 화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1일 밤 11시경 밤늦은 시간입니다. 심야 택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부산 시내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승객, 27살 승객과 50살 택시기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그런데 다툼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27살 승객에게 1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렸다. 어휴, 10차례 이상 흉기를? 현재 치료 중이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흉기 난동입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택시기사가 흉기까지 휘둘렀다. 그것도 여러 번 휘둘렀다. 일단 승객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좀 걱정되는데. 다행히도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7시간여의 수술 끝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7시간이나 했어요. 그렇죠. 가해자에게든 피해자에게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 범행 현장은 마치 강력범죄 현장을 보는 것 같은데 예. 강력범죄 현장에서 흉기로 무차별적인 가격을 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성을 잃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든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택시기사가 흉기로 10여 차례 가격을 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택시기사를 자극하는 일정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거 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인 그렇죠. 거죠. 예. 장기가 손상이 됐고 7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꽤 큰 부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흉기까지 들게 됐는지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서는 생리현상. 어떤 생리현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택시기사의 이성을 잃게 만든 그것은 승객의 방귀였습니다. 수차례. 자, 택시기사가 냄새나니 주의하라 요청을 창문을 내리면서 했다는데 기분이 상한 승객이 말다툼을 했고 결국 몸싸움. 아니, 야, 변호사님. 네. 이거 참, 이거 웃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황당하잖아요.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이 수차례 방귀를 뀌니까 택시기사는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택시기사 창문을 내리면서 냄새가 나니까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기분이 상해 여기에 맞대응을 하고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50대 택시기사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20대 승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더 나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택시를 세우고 바깥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택시기사가 흉기로 승객을 가격하게 됩니다. 어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예.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우려되고 중형 선고 우려는 곧바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누구나 사실은 있는 생리현상 때문에 이 같은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방귀 뀌었다고 지금 이렇게 찌르고 하는 것은 택시기사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합니다. 살인미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수차례 흉기를 가격했다는 것 자체로 사망의 고의, 즉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살인 미수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이상 그 형량은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하한이 2년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7년에서 8년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구속영장 여부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됐고 아마 영장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우발적인 예.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범행의 정도가 상당히 잔혹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아니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 많이 타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제는 물론 누가 대놓고 택시 안에서 고의적으로 방귀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네네. 방귀는 못 뀌구나. 네. 무섭습니다, 좀. 네티즌들도 감론을박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어려운 사람 앞에서 승객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방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택시 기사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방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속이 실제로 안 좋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단서, 마지막 단서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문득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택시기사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 택시 안에 늘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인 걸까? 세 번째 단서, 바로 흉기입니다. 그 의문 바로 풀어보시죠.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낚시용 물품이었다라고 택시기사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가 취미, 휴일 출조 때 사용하기 위해 문제의 흉기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변호사님, 영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고객을 택시 안에 모시는 행위인데 아무리 본인의 취미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흉기를 늘 들고 다닌다? 택시에 싣고 다닌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 택시 기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택시 기사 중에서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승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예. 지난 2019년에도 택시 기사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이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납치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 승객이 가까스로 범행 현장에서 탈출하고 이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검거됐는데,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된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로 우범자라고 해서 폭처법상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획된 범죄로 보이지 않고 예. 낚시를 취미로 가진 택시기사가 주말에 낚시를 가기 위해 그 낚시용품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고 우범죄로 처벌하거나 계획된 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택시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은 그런데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성 택시기사를 이번에 승객이 찔렀다. 그제 지금 연달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택시 안에서. 그제 3일 새벽 경북 구미입니다. 이번에 21살의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57살의 여성 택시기사를 찌르는 사건이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승객을 살인 미수 혐의로 역시 네, 같은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네. 승객이 경찰 조사에서 택시문 세게 닫았다고 택시기사가 언성 높여서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 아니 그 이유가 황당하네요. 네.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고 택시기사가 주의를 줄 수 있는데 그 자체로 화가 나서 흉기로 공격을 가했다. 충분히 살인 미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특별히 정당한 이유도 없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우범자 처벌 규정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 피해를 입게 됐는데, 실제로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승객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워낙 빈번하고 택시 기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는 둘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럼요. 특가법에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할 경우 그 처벌 규정을 가중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승객의 경우, 두 번째 사건의 승객의 경우가 앞서 사건의 택시기사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예.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 폭행 협박의 강력범죄 수준의 이하의 단순 범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강력범죄 수준의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가 소지되었음을 입증해낸다면 결국 앞선 사례보다는 훨씬 더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별일 아닌 걸로 두 가지 사건이 났어요. 방귀 낀다, 아유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 승객했더라면 아니면 그렇죠. 그 택시기사분이 그냥 아이고 좀 냄새가 나네요 라고 참고 넘어갔더라면 두 번째 네. 사건 같은 경우는 택시문 세게 닫아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상무턴 살살 좀 달아주세요 양측이 조금 뭔가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했다면 이런 사건까지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좀 듭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예. 서로를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언사는 서로 참아야 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오늘 사파남 박승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파헤쳐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